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오전 5시 36분입니다. 투자나 매매 하실 때 항상 시간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내동매매 이런 데는 빠지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환율부터 체크할게요.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락하는 이유는 이제 얘 때문이죠. 그죠? 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쭉 발표가 되면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전보다 약 0.5% 작게, 그리고 요거냐 MOM이요. 그리고 지전보다 그죠 0.2% 작게, 지난달보다도 작게, 작년보다도 작게,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살짝 오른 감이 없지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도 1%나 작게 나왔습니다. 예측치보다 전부 다 작게 나왔다는 겁니다. 물가가 잡힌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조금 반등하는 걸로 보이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고, 어쨌든 낮게 나왔구나, 미국 증 금리 더 못 땡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한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 1,100원대가 가장 이상적인 환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그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조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부터 좀 얘기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오일은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올랐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먹여드렸어요. 오일 오를 거라고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가스는 살짝 또 조정을 또 주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빅스는 됐고, 근데 나스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이 이번에 반등을 좀 크게 했어요. 그리고 추세선에 대한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추세선에 반등이 나오고 이거 깨질 때 조심해라, 이거 바로 안 깨질 수도 있다, 한번 들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림을 그려드렸을 때 요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지나갔습니다. 여기는 넘어간 거니까 이건 말하지 않을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7월과 9월 이 사이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 깨지면 그때 우리가 숏배팅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7월 하순에 지금 생겨야 될 게 FOMC가 있었고요. FOMC가 나오게 되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좀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올려야 미국이 살거든. 그죠? 그리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 부분이 어쨌든. 그런데 지금 나스닥에 대한 종목에 대한 리밸런싱이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일부 종목들이 저 지수적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쳐서 이 지수가 전체를 대변하지 못할 때 밸런스를 조금 조절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요거가 나오게 되면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왜냐면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이제 좀 이렇게 깎여 나가고, 너무 바닥을 쳤던 종목들은 또 반등을 좀 주고 이러면서 평균을 좀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큰 조정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약간의 조정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좀 재밌는 게 7월 하순이란 말입니다. 내일 발표가 일단 됩니다. 종목이나 비율은 내일 발표가 되고, 그것에 어느 정도 지금 저 정도 예상은 좀 되고 있어요. 사실 엔비디아라든가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딱 봐도 지금 메타, 뭐가 있냐, 애플, 요런 애들이, 애플 될라나? 어쨌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이 오른 정도도 좀 조정이 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고, 그것이 이제 실제 시행되는 게, 요 7월 하순이 되는데, 요때 만약에 이렇게 꺾여서 떨어지는 음봉이 등장한다면, 그죠? 지금 상방은 15,600 정도까지 일단 열어두세요. 아시겠죠? 늘어준다면, 그때는 조정세가 조금 깊어질 수 있을 거다. 왜냐면 그 다음 FOMC 큰 변수는 여기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빠지지 않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빠지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체크볼만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망청 많이 빠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 많이 올랐으면 좀 조정도 좀 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지금 미국이 지금 자기네들 주식을 끌어올리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단 말이오. 그리고 8월에 또 뭐가 있냐면, 8월에 채권이 발행되거든요. 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우리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것에 대한 맥점은 우리가 뭐 변화를 체크하면 될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숏은 못 들어갑니다. 이런 장대 양봉에 숏 들어가다 죽어요. 요럴 때 들어가다가 이렇게 뚫어버리면, 이렇게 뚫거나 다시 뚫어버리면 이거는 위험한 거거든? 하면 안 돼. 어쨌든 그럼 채권이 나온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시중에 돈은 한정돼 있어요. 그죠? 이미 풀려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투자시장으로 들어가겠죠. 주식시장 갈 수도 있고, 금시장 들어가고, 이러면 생활비로 쓰기도 하고, 뭐 돌고 돈은 있고, 유통되는 돈도 있을 거고, 어제 투자시장에 들어간 돈도 있을 건데, 이 시장 중에 가장 큰 게 채권입니다. 금융시장 중에 채권시장이 가장 거대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축하는 것도 다 채권의 일종이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채권이 더 많이 튀어나온다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이 돈이라는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스펀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펀지가 되게 물을 잘 빨아들이는 스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을 좀 덜 잘 못 빨아들이는 그런 스펀지일 수도 있는 거야. 스티로폼 같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은 빨아들일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스펀지에 들어간 물이 다시 나중에 사용되겠죠? 사용되는 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다시 오를 거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시기가 지금 7월 하순과 8월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재밌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7월에 대한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7월에 이 추세가 깨어질 가능성, 지지를 받고 있는데, 요 추세선 지금 끈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그려있던 추세죠. 신기하죠, 보시면. 그죠? 22평의 지지를 받았고, 추세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뚫릴 거냐, 들 거냐라고 고민했었지만, 여기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한 추세가 되는데, 요거는 장기 추세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추세예요. 뭐, 이렇게 꺼도 되겠지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흐름인데, 요 추세가 깨어지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추세적 지지를 받는 곳, 수평적 지지는 여기가 되는 거, 13,700이 되는 거고, 추세적 지지를 받는 곳은 이 라인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 라인, 이 녀석도 있겠지. 요거는 좀 조금 이제 삐뚤어지, 이걸 갖다 크로스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이거? 용어 생각했네 갑자기. 그러니까 저점과 저점을 잇는 추세가 아니라 이제 대각선을 그은 이제 추세선인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 근데 리테스트 나중에 받으러 올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메이저 추세거든요. 이게 이 녀석이. 근데 아직 그러니까 메이저 추세는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쨌든 이 추세가 지지를 받고 이 추세가 언젠가 꺾이겠지. 그 꺾여질 수 있는 시기가 7월 하순과 15,600죠. 7월 하순과 8월 초 정도가 될 수 있을 거고, 요 구간이 만약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채권이 주식의 돈을 좀 빨아먹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일단 이 횡보, 뭐 그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횡보를 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겠지. 그래서 16,000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는 제가 여기서 치고 나서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나서 진짜 메이저 추세, 진짜 메이저 추세, 이 녀석이 깨질 때가 비로소 우리는 리세션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주가 폭락을 대비해야 될 시기다. 이게 깨지게 되면 12,000원 아마 열리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 녀석이 깨지게 돼. 아직 뭐 시간적으로 여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나스닥을 크게 보고 다시 견적을 조금 내보자면, 자, 월봉조도 켜볼게요. 제가 자꾸 이런 말 들으니까 니 뭐 맨날 떨어진다고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작년 여름부터는 계속 나스닥이 저평가되어 있다, 싸다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비트코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월볼벤을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얘는 그냥 심플하게 바닥 밑에 있으면 싼 거고 올라가면 비싼 거예요. 위에 올라갈 때 위에 얼마 안 남았죠. 조금 더 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과거의 형태를 봤었을 때 지지를 받고 조정을 받고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다시 저항을 받고 다시 재돌파 시도했지만 떨어지고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강력이 높다라는 걸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고점이 얼마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여기서 15,600 정도 기대를 해보고, 여기는 좀 16,000을 살짝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건 불확실하다.
이런 정도가 되고 요 반 조정이 나오고 리테스트 찍고 요거처럼 리테스트 살짝 주고 조정을 주게 되면 12,000에서 13,000 정도의 자리를 잡으면서 꿀렁꿀렁꿀렁꿀렁 하다가 뭐 이런 난리를 치다가 다시 2만을 향해 달려가는 게 노멀한 흐름이고, 그래서 25년, 27년부터 올라가야 될 건데, 만약 26년에서 2년 정도 상승을 하다가, 27년이죠? 27년 정도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버리면 주가는 다 폭락한다. 이 시나리오가, 이건 상상입니다, 이쪽은. 왜냐면 이것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거거든. 인플레이션 터트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정말 일어날까라는 우려. 만약 이때 이건 전쟁이라는 변수로 이제 끌어당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작은 국지전이고, 그래서 27년에 대한 변수는 지금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그때 이런 이슈들은 또 예방접종을 받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트가 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하락 추세가 아니라 상승 치수 어느 정도 되돌렸다가 저작을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 해서 궁극적 25년에서 26년 사이 2만 달 포인트.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도 여기서 마찬가지일 것이고 한국의 증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꼴로 올라가는 공간은 이제 이 뒤쪽은 이제 좀 뭐 중국과의 화해가 일어나서 천천히 이렇게 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빠르게 이겼으면 좋겠어. 근데 핵이 있는 이상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죠? 사람이 심리라는 게 맞았으면 때려줘야 된다는 게 또 심리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을 말씀을 일단 드리고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여기서 제가 싸든 가격에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이 주룩수 들어왔었고, 지금은 일단은 혼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쉽게 방향을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알트코인들은 상당히 많은 애들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는데 왜 안 오르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저평가됐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거든. 저평가되어야 우리가 살 매력을 느낄 수 있고, 거기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그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코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상장 폐지가 걱정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쵸? 비트코인은 일단은 가치로서 인정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얘가 빠진다고 해봤자 뭐 우리 옛날에 여기까지 있었던 종목인데 이게 빠져봤자 옛날에 비하면 몇 년 전부터에 비하면 몇 배가 오른 겁니까? 그죠? 고점 대비 막 반토막 정도 났고, 뭐 예를 들어 적어도 뭐 이제 19년 저점 대비 지금 10배 이상 오른 상태인데, 이게 뭐 비트코인 망한다 이런 말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비트코인 참 관심이 없어. 그쵸? 어찌되었건 이 리평이 꼬이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노멀한 파동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가더라도, 맞죠? 조금 더 가더라도 조정을 좀 주고, 그리고 다시 가서 이렇게 4만 달러를 건드리는 게 노멀한 흐름일 텐데, 이 구간의 알트코인 반등이 저는 추세 수급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알트코인이 지금 현재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애들 제법 많고,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거라던가 이런 애들 지금 상장 폐지 예정이죠. 그죠?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하방으로 박살나버리는 상황이 생길까봐 제가 말을 조심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알트코인 순환매 온톨로지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램 마찬가지. 그리고 뭐, 그죠?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알트코인 이야기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지금 오르게 되면서 지금 비트를 조금 빨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환율도 조정이 생겼고, 환율 조정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달러가 유지가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그 뭐라고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겁이 난다. 그죠? 이런 애들, 메탈 예를 들어 볼게요. 메탈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차트 모양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되게 슈팅이 나오죠. 이런 애들은 성공을 하면 많이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무너져서 박살을 내버리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 차트적으로는 진짜 긍정적인 모습이거든요. 차트 수급 자체로 봤을 때 툭툭 튀고, 그죠? 툭툭 쉬면 이제 뭐 5천원 가는 거지 뭐. 5천원 간다는 뜻이 아니라 알아서 잘하세요.
뭐 솔라나 같은 부분도 꽤나 긍정적인 모습이야. 거래가 터졌고 그때 뭐 누구였지? 그 뭐 어떤 회사였더라? 그 거래소 쪽이랑 연관이 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들어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라 이런 것들 다 긍정적인 모습이거든. 그죠?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요 구간 자 보라도 마찬가지지만 요 구간에서 여기를 뚫어주고 그죠? 뚫어주고 지지를 받고 다시 가는 그림 이 두 가지 그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이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지금 나와야 될 텐데 누가 나올 거냐 이거 다 나올 거냐라는 질문 던지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겠다. 그죠? 하지만 내가 시기적으로 베팅을 한다면 굳이 알텍 코인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면 지금쯤 시작하는 게 맞다. 이해되세요? 깨지더라도 지금은 깨지더라도 도전해봐도 괜찮다. 이때 사라고 투자하세요. 이거 뭐 보라가 얼마 갑니다. 2천만원 갑니다. 했던 그런 개새끼들이랑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결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과거의 시장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죠. 제가 이더리움이 좋다고 노래 불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코인이 정말 좋은 줄 알았어. 보시면 여기서 이 구간들을 이렇게 뚫어요. 바다가 막 다지고 지지고 뽑고 난리를 치다가 이렇게 한 번 더 뚫고 하늘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시장의 위치가 여기쯤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기 수급도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그냥 이거는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야. A다 볼까요? A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A다도 지금 여기서 지금 이쯤 되잖아요. 졸맥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반등을 주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뚫어주고 지지받고 다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 그 보라도 지금 그 근처에 좀 도달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뚫어주고 바로 간다는 게 아니라 뚫어주고 나서 지지가 받으면 일목균형표 이렇게 기운이 바뀌어요. 희망의 기운으로. 그래서 2004년 넘어가게 되면 제 생각엔 23년 하반기부터 이제 양적 완화 정책 다시 취하고 그쵸? 하반기 24년 초 정도에 양적 완화 정책 다시 취하고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런 거 짓을 하겠지만 그게 다 이제 소화가 되고 다시 풀리면서 24년부터는 다시 상승장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여기를 넘어가지는 못하더라도 매는 애들도 차트적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쵸? 그럼 코인이 옛날처럼 이거 네, F11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옛날만큼 막 엄청난 폭등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금은 도전해볼 만은 하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손해를 감수하시고 진행을 하시는데 몰빵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자산은 채권입니다. 8월달에 채권 발행되면 그거 사세요. 진짜 괜찮아요 그거. 환율 지금 1270원대 떨어졌잖아. 끼카야 이제 뭐 1100원대가 막 100원밖에 더 빠지겠어요. 한 5% 빠진다고 치자. 4% 빠지면은 빠져봤자 까짓 거. 안 그래요? 5% 금리가 1% 떨어지면 20% 정도 가격이 오를 텐데. 그렇잖아요. 그 채권은 세금도 없어. 살 때 이미 그냥 그 부가세인가 뭐 이래서 막 40% 이렇게 안 돼요. 그냥 그거 딱 정해진 세율만 딱 떼고 끝이에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채권 산다고 저한테 득되는 거 없어요. 그 제가 득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저희 통해서 미래에셋 가입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엄청 많은 매매를 하면 저한테 조금 떨어져요. 조금 1000만원어치를 사게 되면 저한테 4000원인가 3000원인가 떨어져. 뭐 이거 갖고 뭐 할 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진 하면서 그거 레퍼럴 하는 새끼들이 요걸 100배를 치면 어떻게 돼? 1000만원어치 사게 되면 나한테 40만원이 떨어져요. 100배를 치면. 괜찮죠? 그러니까 막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이 메일 보면 막 엄청 많거든요. 뭐 하자 그래서 대회 주선해줄게 막 이러면서 막 거래를 막 일으켜요. 그럼 난 레퍼럴 쭉쭉쭉 빠르고 돈 버는 거야. 그것이 마치 자기 매매 수익률이 그냥
공개하잖아요. 계좌 이렇게 타놓고. 다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일단은 7월 하순에 대한 변수는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코인 시장도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큰 기회를 노린다면 이제는 한쌤이 2년 전부터 말씀드리던 23년 가을이 거의 다가왔다. 거의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에 이 코인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인 투자자라면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정도는 한두 개 들고 있는 거 나쁘지 않아 보인다. 코인 투자자라면. 그죠?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얘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보자마자 생각나도 정보 하나 있긴 한데. 됐죠? 지금 코인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2019년 약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10배가 오르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리플? 4년 전에 비해서 그래도 올랐네. 결과적으로 알트코인들은 보시면 가치가 상승하지 않았고요. 그죠? 별로 없죠, 상승한 종목이.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트코인에 목맬 필요 없습니다. 그죠? 별로 없죠? 조금 올랐나? 그래서 비트랑 이더 같은 경우는 가치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니, 이런 애들은 뭐 지금 평가로 봤을 때는 딱 중간이거든요. 조금 이제 약간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평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크게 못 느끼는 상황이지만, 그런 관계이 아니라 아주 큰 미래의 비전을 따라서 뭐 투자해 보시는 건 나쁘진 않겠죠. 이때 제가 싸다 말씀드리잖아요. 올라가면 비싸다 말씀드릴 거고.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월볼벤 이렇게 돌아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23년 가을 정도에서 알트코인 움직임을 체크해 보시면 또 재밌는, 그래도 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아마 24년, 25년 넘어가서는 비트코인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 27년 정도까지 상승 추세로 넘어가서 비트가 좀 좋은 그림으로 날아간다 된다면 27년 해가지고는 뭐 1억 정도 다시 한번 제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다. 됐나요? 네. 증시는 7월 하순에 변수들을 챙겨보도록 하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고요. 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